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전 에너지 공기업 시리즈 2탄. 오늘은 한국 중부발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부발전은 적합, 부적합이죠. 여러분들 그냥 쓰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아시겠지만 면접까지 가지고 들고 가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적부라고 너무 쉽게 보셔서는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중부발전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한 팁을 몇 가지 좀 참고하셔서 작성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그렇듯이 이 자료는 항상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관련된 어떤 예시문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데 용이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항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지원자가 한국 중부발전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써봐라. 솔직히 우리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뜨니까 쓰는 거죠. 이런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중부발전 또는이에요. 또는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니까 내가 중부발전에 대한 딱히 뭐 큰 관심이 없었다면 지원 분야에 맞춰서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작성 시 핵심 포인트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노력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친환경 플랜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중부발전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관련된 역량이나 노력 또한 친환경 관련된 분야로 좀 연결돼서 써야 되겠죠. 물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일관성 있게 내가 관심과 나의 노력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관심 따로 노력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부발전에 대해서 뭐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크게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쓰실 때 신년사 정도를 확인하시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중부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여기에 어떤 지원할 때의 목표를 쓰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방점은 어디 있냐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방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발전에너지 기업에 대한 공개 미션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ESG, 뭐 해외 사업 확대 이런 거 여기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중부발전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잘 드러내시게 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실제 중부발전에 견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입사를 꿈꿔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을 보니까 자, 10주간 플랜트 전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탈황 탈지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였고 다양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들어서 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친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준비다라고 하면서 공정시험법을 수강하면서 시험 분석 능력을 길렀다. 온실가스 산업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서 친환경 여기 주민으로부터 친환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되면 1번 항목은 완성도 높게 잘 작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항목입니다. 자, 2번 항목부터는 경험과 그 회사 인지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 묶여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지원자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최근에 5년 이내 사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 때의 경험들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이전의 경험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년 이내의 사례 기술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귀엽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귀여운 것이지 지금은 귀여운 게 아닙니다. 최근 5년 안에 귀엽다고 얘기를 들었어야지 귀여운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경험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리 항목에서 핵심 뭐냐면은 내가 맡은 일의 책임감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책임감과 성실함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리에 대한 소재를 찾으실 때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든 내가 동아리 회장이든 아니면 뭐 내가 맡은
어떤 뭐 시험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노력을 쓰시면 됩니다. 꼭 어떤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빌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선배가 되게 나쁘고 나는 되게 착했다 이런 식으로 빌런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일에 요령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잘 지켰던 사례도 괜찮아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잘 맞춰서 봉사활동을 완료했다는 것들도 내가 요령껏 할 수 있었지만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팀 내에서 나의 역할에 요령껏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경험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윤리적인 겁니다. 근로윤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험을 하는데 데이터 값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수치를 좀 수정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뭐 나는 좀 그렇게까지 편법을 사용하면서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착한 척을 통해서 좀 우리 같이 올바른 길로 가자면 설득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어떤 계산과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실험을 반복했다. 그래서 타조에 비해서 오차도 적은 데이터 값을 얻었고 제출된 보고서는 신뢰도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어떤 일종의 착한 스토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내가 요런껏 해서 그냥 대충해서 내자라고 했었지만 그냥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흐름과 방향이 맞으면 이번 항목도 완성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항목이에요. 자, 3번 항목의 경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찰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혁신과 변화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창의력 관련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이런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취나 실패의 경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를 주도했던 것이면 되니까요. 꼭 어떤 성과가 꼭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의 소지를 쓰실 때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 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창의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성취와 실패의 경험도 이런 새로운 시도에 해당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찰력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례나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성취했던 경험들, 성과가 되게 좋았던 경험들을 작성하셔도 괜찮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시로는 창의력 경험을 넣었어요. 그래서 스노우보드 동아리가 여름에 자꾸 인원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무의미한 동아리 활동, 여름 시즌에 어떤 시스템 부재가 문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어떻게 했고 둘째로 어떻게 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경험이나 성취 경험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에 해당되는 인재임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부발전 4번 항목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진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5년 이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봐라. 자, 진정성이란 진심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중무발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성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 밑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호 존중과 멋진 직장 예절을 바탕으로 신뢰와 참여의 기업 문화를 만들고 청렴, 윤리, 공정의 정통을 지켜갑시다.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뭔가 배려하거나 하면 좋은데, 배려는 밑에 5번 항목에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황을 역지사지로 경청하고, 그렇죠? 소통할 때 비로소 상호 신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내가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어떤 상호 존중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의 예시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뭐 팀원들과 소통하고 팀에 기여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에 소통만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딜레마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2번 항목에 썼으니까 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하여 상대로 하여금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를 구축했던 경험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끝까지 노력하여 성취하여 주변에서 신뢰를 구축했던 사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봤던 3분 항목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신뢰를 주었던 그런 경험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공학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가 어떤 의견을 좀 강하게 주장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런 어떤 내 주장이 기술적인 능력으로 해서 자꾸 번번이 실패가 되었던 거죠.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나의 잘못을 인정했다. 계획에 대한 수립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이 없이 밀어붙였던 과정의 부족함을 설명하였고 소통하였다. 그 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동식 캐리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서 내 의견이 아니라 팀의 의견을 존중해서 빠르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소통해서 신뢰를 구축했다. 그래서 뭐 실수했지만 다시 내가 수정하고 정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뭔가 신뢰를 구축했던 그런 사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의견 차이를 극복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셔도 돼요. 소통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신뢰 구축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항목은 여러분들 자, 지원자 본인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해서 배려하는 사람임을 잘 나타내는 5년 이내의 사례를 써봐라. 자, 배려 우리가 잘 안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배려는 자신의 자원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원 능력 알고 있죠.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원, 인적 자원, 예산 자원, 물적 자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시간에 대한 자원을 남을 위해 사용하면 이거 배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를 잘하는데 발표자가 잘 못해. 그 내가 그 발표자를 도와서 뭐 피드백도 주고 해요. 이런 나의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면 이거 배려입니다. 알겠죠? 또 내 사비를 털어서 이런 거 배려 이거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가정하셔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손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배려했다는 느낌이 들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주변 사람과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여도 되고요, 지인이어도 됩니다. 뭐 친목회나 동창회 이런 스터디여도 되니까 꼭 우리가 어떤 전공과 연관돼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봉사활동했던 경험도 써도 되고요. 아르바이트 멤버를 배려해서 내가 시간을 뭐 양보해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친목회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또는 뭐 조기 축구의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내가 1시간 먼저 나가서 준비 다 해주고 이런 것들도 내 시간과 나의 역량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소한 일상의 소재거리도 다 가능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왔던 것은 봉사활동 소재인데 여러분 봉사활동 경험 있으면 5번 항목 그냥 봉사활동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어떤 뭐 필요한 어떤 그 봉사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3년간 지속해 오면서 꾸준하게 사람들을 배려해 왔다라고 하는 아주 착한 척을 하는 하나의 자기소개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봉사활동 아니더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1시간 먼저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도와줘서 뭘 했다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소재이니까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5번 항목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예시들은 여러분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정보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뭐 공기업 관련된 거나 뭐 일반 사기업 관련된 것들 다 올리는데 공기업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나 이런 것들 좀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취업대장 방영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